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메일을 보내실 때 어떤 식으로 보내시나요? 기본 형식이 갖춰져 있다면 받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이번 시간은 네이버 메일에 서명이나 명함을 자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로 들어오신 다음 로그인을 하시고 메일을 누르시면 아래쪽에 메일로 들어가는 버튼이 나오죠. 메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메일이 보일 텐데요. 여기서 좌측에 있는 메뉴에서 아래쪽에 있는 환경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게 되죠. 여기에서 서명 빠른 답장을 눌러주시면 서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메일을 보낼 때 서명이 첨부된다고 하는데요. 내 서명이 사용 안함이 기본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사용함을 선택해 주시고요. 서명 만들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서명 이름과 내용이 나오게 되죠. 서명 이름은 서명에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메일에 서명을 추가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서명 이름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는 아무 이름이나 써주시면 되겠죠. 저는 IB96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교육의 모든 것 대한민국 넘버원 교육 채널 IB96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미리 보기 눌러봅니다.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입력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닫기 하고 저장합니다.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IB96-1이라고 되어 있죠. 서명을 추가할 때 이걸 선택하게 되면 이 서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메일을 전송을 해볼까요? 4개 쓰기 눌러서 나에게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입력을 했죠? 이제 아래쪽에 서명을 추가해 볼까요? 내용 상단에 보시면 여러 가지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우측으로 가시면 만연필 촉 모양이 보이죠? 이게 서명 버튼이 되겠습니다. 서명 누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저장해 놓은 서명이 하나 보이죠? 이것은 여러 개를 지정을 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만든 서명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죠. 일일이 매번 입력할 필요 없이 한 번만 신경 써서 잘 만들어 두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버튼 하나로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전송을 해 볼게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상 아래쪽에 서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서명을 추가할 수 있죠. 그 다음 이렇게 만든 서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서명 빠른 답장 가신 다음 서명 설정 선택하시고 사용함 선택하신 다음 내가 만든 명함을 체크를 하시고요.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 있죠. 지금 우리가 입력한 것 외에 여러 가지 HTML이 들어가 있죠. 메일에 들어가려면 이 HTML이 설정이 돼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HTML을 설정을 해주죠. 이거는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만들어주게 돼요. 그 다음 저장을 하면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엔터를 친 다음 위쪽에 라인도 하나 그어 볼게요. 키보드에서 백스페이스 옆에 있는 바를 눌러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좀 더 규격이 갖춰지게 되죠. 물론 여기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같은 것들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미리 보기 다시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메일을 써볼게요. 메일 쓰기 누르시고 텍스트 간단하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수정한 서명 추가할게요. 그러면 어때요? 금방 수정한 서명으로 변경이 됐죠? 이렇게 서명을 수정을 하더라도 기존에 전송한 메일은 수정이 되지 않아요. 수정한 후에 전송한 메일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 가지 서명을 추가해서 보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른 서명을 추가할 수도 있겠죠. 거래처에는 이런 서명, 지인에게는 또 다른 서명, 여러 가지를 지정을 해놓고 그때마다 골라서 이용을 할 수가 있죠. 그럴 경우는 다시 환경 설정 들어가신 다음 서명 빠른 답장 누르시고요. 서명 설정 사용함 또 누르세요. 그 다음에 지금 하나가 완성되어 있는데 서명 만들기를 한 번 더 누릅니다. 그래서
최대 3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블로그 운영하시는 분들은 블로그 서명을 이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내가 직접 텍스트로 입력한 서명을 넣을 수도 있지만 명함 같은 것들을 넣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본인 사진이라든지 또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를 추가를 하게 되면 좀 더 의미 있는 서명이 되고 메일을 받는 상대방도 한 번 더 보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미지로 서명을 추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메일 작성 페이지로 들어가서 해당 사진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서명에 추가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네이버 서버에 있어야지만 매번 추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4개 쓰기를 우선 눌러주세요. 그래서 우선 메일을 써야 되는데요. 나에게 쓰기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4개 쓰기를 누르시고 나에게 메일 쓰기 창으로 들어오신 다음 명함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함이나 이런 이미지가 컴퓨터에 저장돼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진으로 찍는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수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메일 내용 입력창 위쪽에 있는 메뉴 중에 우측에 있는 이미지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컴퓨터로 가져온 이미지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미지 편집 위에다 얹으세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크기가 너무 크니까 사이즈를 좀 더 줄이도록 할게요. 25% 정도로 줄였습니다. 자,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주위 부분이 다 같이 찍혀 있죠. 자, 저는 명함만 필요해요. 자, 그러면 상단에서 자르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미지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마우스를 이용을 해서 클릭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십자 표시 마우스로 선택되는 구역이 남는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잘려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녹색으로 자르기라고 보이죠? 누릅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를 간단하게 잘랐죠?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스크롤을 이용해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본문에 삽입이라고 있어요. 본문에 삽입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삽입되어 있죠? 이미지가 너무 크게 들어올 경우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면 메뉴가 또 나오죠? 여기서 제일 좌측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가 축소되고요. 이 이미지 우측 하단에 있는 박스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적당한 사이즈로 조절을 할 수 있겠죠. 자, 요 정도 사이즈만 만들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 이미지가 네이버 서버로 올라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의 경로를 복사해야 됩니다. 자, 지금 메일 내용 입력창 우측 하단에 보시면 에디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HTML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 있는 이미지의 경로가 여기에 보이게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복사합니다. 자, 경로가 복사됐어요. 이 경로라는 것은 이미지의 위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서명으로 들어가서 이 경로만 입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환경 설정 또 눌러주세요. 그 다음 서명 빠른 답장 들어가신 다음 사용함 누르시고요. 서명 만들기 할게요. 자, 그리고 IB96 2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컨트롤 V 입력해 주시면 끝나는 거죠. 미리 보기 합니다. 자, 들어간 거 보이시죠? 닫기 하시고요. 저장합니다. 자, 2번 생겼죠? 자, 이제 메일을 보내실 때 이 2번만 선택해 주면 서명이 추가돼요. 4개 쓰기로 다시 한번 메일을 작성해 볼게요. 4개 쓰기 누르신 다음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 우측에 있는 서명 누르시고요. 지금 생성한 IB96-2번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로 만든 서명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제 전송만 하게 되면 이 상태 그대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서명을 만들어 두시면 언제나 메일 보내실 때마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추가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메일도 일종의 서신이죠. 형식 없는 메일보다는 상대방도 좀 더 신경 써서 보게 되겠죠. 여러분도 지금 바로 여러분만의 서명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은 증명사진이 필요하면 사진관을 찾으시나요? 사진관에서 찍으면 필요한 사이즈 외에도 여러 사이즈를 같이 주지만 다음에 다시 찍을 때까지
서랍에 잠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가격도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번 시간은 주민증, 운전면허증 같은 증명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고 간편하고 저렴하게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운영자님 사진을 제가 몇 장 가져왔는데요. 증명사진 용도로 찍은 사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경우 또 배경을 지워야 되죠. 되도록이면 여러분이 증명사진을 찍을 목적으로 사진을 찍으실 경우에는 배경을 하얀색 배경이나 미색 배경, 이런 단색 배경으로 찍으시는 게 좋겠죠. 보통 벽이나 벽지 앞에서 찍게 되면 단색 배경으로 찍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셀카로 찍었기 때문에 어깨선이 약간 삐뚤어져 있죠.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이 찍어주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자님 사진은 증명사진 목적으로 찍은 것이 아니지만 일단 이 사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배경을 단색으로 찍었으면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 경우 일단 배경부터 빼줘야 됩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 remove.bg 앱부터 설치해야 됩니다.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remove.bg라고 입력하면 배경 제거 앱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콘을 확인하시고 해당 아이콘이 있는 앱으로 설치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 앱을 이용하는 것이 배경을 가장 깔끔하게 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remove.bg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이미지 업로드 터치합니다. 자, 그 다음 앱 사용 중에만 허용합니다. 그리고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찍은 이미지 선택하겠죠. 자, 그러면 자동으로 배경을 제거해 주게 돼요. 자, 지금 깔끔하게 제거했죠. 자, 보통 이 remove.bg 앱을 무료로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요. 무료의 경우에는 해상도가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유료를 이용하게 되면 HD 화질로 다운로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무료이기 때문에 HD보다는 화질은 약간 떨어지겠죠. 그래도 증명사진 정도 사이즈 뽑는 데는 별 이상은 없어요. 그 다음 배경색을 넣어줘야 되겠죠. 자, 아래에서 배경 눌러줍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색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색이 나오게 되죠. 하얀색을 선택하면 배경을 하얀색으로 주는데 보통 하얀색보다는 약간 미색을 주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미색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컬러를 선택을 하고요. 커스텀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 밸류 값을 제일 우측으로 밀어주고요. 세츄레이션 값을 제일 올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휴 값을 조정해서 미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노란색에 가져가면 미색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세츄레이션을 낮춰서 컬러를 미색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셋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X 눌러서 배경색 창을 닫겠습니다. 자, 배경 없애고 이미지 넣은 사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지 물어보죠. 갤러리에 저장을 할게요.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이 됐어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가서 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자, 사진관에 가져가도 출력을 할 수 있지만 사진관에 가져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이즈별로 여러 장을 뽑아주죠. 보통 쓰지 않고 서랍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갱신 때문에 사진을 다시 이용해야 할 때는 이미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최근 사진으로 다시 또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한두 장만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장을 뽑게 되는 거죠. 자,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게 되는데요. 주위에 한두 군데는 꼭 있는 다이소에 가시면 사진 출력기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간단하게 사진을 출력할 수 있어요. 가격도 2,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출력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만 들고 가시면 바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다이소에 가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소에 사진을 출력하러 왔는데요. 폴라폴라 스티커라고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증명사진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가격을 보시면 한 세트에 2,000원이라고 나오죠. 자, 한번 뽑아보도록 할까요? 우선 화면에서 포토, 스티커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폴라 증사라고 있어요. 자, 이게 증명사진입니다. 한 세트에 2,000원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아래쪽에서 알겠습니다.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 사진을 추가해달라고 위에 창이 나오죠.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위에 그 사진이 나오게 돼요. 자, 그것은 그 다음 단계에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레이아웃 선택이라고 나오죠. 자, 증사 레이아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권 사진과 반명한판 두 개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여권 사진을 선택해야 운전면허증, 주민증, 여권 사진에 전부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사진을 전달하기 위한 연결 방법 선택하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QR코드와 번호 연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QR코드로 연결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다음 QR코드가 나오면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으로 찍어주게 되면 URL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URL이 나오게 되면 앵무새님 반가워요 라고 나오고요. 핸드폰 사진 보낼래요 라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위치 액세스 허용할지 물어보면 허용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핸드폰 사진 보낼래요. 터치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 보면 내 파일이라고 있죠. 내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경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내가 사진을 찍어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금방 저장한 운영자님 사진이 보이게 되죠. 자, 선택합니다. 그러면 바로 전송이 돼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전송된 사진이 화면에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화면에 사진을 선택하면 창이 나오죠.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 위쪽에 동일하게 사진들이 전부 올라가 있어요. 자, 이것을 출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래쪽에서 다음 누릅니다. 그러면 배경을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미 배경을 만들었죠. 바로 결제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하러 가게 합니다. 그 다음은 결제 방법 선택해야 되겠죠. 저는 현금으로 결제하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폐를 아래쪽에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폐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1,000원짜리 2장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프린트가 시작됩니다. 자, 달리고 있는 모양이 나오죠. 걸리는 시간은 대략 40-50초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금방 나와요. 자, 지금 벌써 소리가 나네요. 자, 출력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지금 벌써 끝났네요. 자, 아주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실제 사진관에서 인화한 수준과 비교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해상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실제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주변에 있는 사진 인화기를 통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증명사진을 찍고 출력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저는 지금 평상시 사진을 이용을 해서 증명사진을 만들었지만 증명사진을 목적으로 사진을 찍으실 때는 찍기 전에 미리 단색 배경으로 잡으시고 찍은 다음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간단하게 얼굴에 잡티라든지 이런 보정들을 한 상태에서 출력을 하게 되면 전문적인 사진관에서 찍은 증명사진과 거의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깔끔한 증명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진관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요. 필요하실 때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증명사진 찍어서 출력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